자, 다음은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제분업, 시멘트 생산업은 종합원가 계산에 적당하죠. 작업 원가표를 작성하는 것은 개별원가 계산이다. 네, 그렇죠. 자, 다품종 소량 생산의 형태는 개별원가 계산을 적용한다. 네, 주문 생산, 소량 생산은 개별원가 계산이 맞았죠. 자, 그럼 틀린 것은? 일단 답은 4번일 것 같네요. 자,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 제조간접비 배분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개별원가 계산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여러 제품에 대한 제조간접비 배분가 중요한 건 개별원가 계산의 경우예요. 즉 종합원가 계산은 동일 제품 대량 생산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조간접비의 배분은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서 중요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제조간접비 배분 문제가 중요한 건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별원가 계산 제도에 있어서 각 작업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가 집계 기록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자, 개별원가 계산 제도에 있어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작업 원가표에 집계가 되지 않겠어요? 답은 1번이 되겠죠. 2번에 1번. 개별원가 계산에서 원가를 집계하는 장소라고 한다면 그 작업 원가에 따라 들어가게 되니까 작업 원가표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이제 계산 문제인데 개별원가 계산을 하고 있는 세원제약의 4월 제조지휘서와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얘가 101번 제조고요. 공정이. 얘가 102번 공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101번 제품은 1000단위, 102번 제품도 1000단위 만들고 직접 노동시간 600시간, 재료비와 노무비가 조금 다르네요. 그죠? 자, 4월에 실제 제조간접비 총액이 400만 원이래요. 그리고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동시간당 2,700원의 배부율로 예정 배부가 됐다고 합니다. 노동시간이 얼마인데요? 600시간. 그럼 일단 계산기로 잠깐 두드려 볼까요? 2,700원에 곱하기 600시간. 그럼 노무비는 얼마로 계산이 됐느냐? 162만 원으로 계산된 것 같아요. 어디 적어놔야겠죠? 메모장 잠깐 띄울게요. 이렇게 보자. 일단 4월에 얘가 155페이지 3번 문제 하고 있고요. 4월에 실제 제조간접비 총액이 400만 원이다 라는 정보가 나왔고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동 시간당 2,700원 의 배부율이다. 그러니까 배부율대로 계산을 해보면 실제 제조간접비가 나오잖아요. 직접 노동시간이 아까 보니까 600시간을 일을 했고 거기다가 곱하기 2,700원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더라냐면 162만 원이 나왔더래요. 그죠? 자, 제조지휘서 101번은 4월 중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02번은 미완성 상태래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품이라는 건 만든 거예요? 아니면 만들고 있는 중의 거예요? 다 만든 거. 그러면 102번은 만드는 중의 거이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101번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당 원가, 한 개당 원가는 얼마냐 이걸 묻고 있는데 일단은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 있고 그 다음 노무비 있죠. 제조간접비 아까 구했잖아요. 그쵸? 아까 이거 제조간접비라면 자, 계산 재료비가 아까 135만 원이라고 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 노무비가 2880
000이고 제조 간접비가 1620 000이라면서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뭐예요? 제조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면 아까 162만원 플러스 288만원 플러스 135만원 하면은 585만원인데 몇 개 만든대요? 1000단위. 그러니까 나누기 1000. 단위당 원가라는 건 하나당 원가예요. 계산해보면 5850원. 어딨어요? 답. 2번이네요. 그죠? 생각보다 쉬웠죠? 아닌가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네. 4월에 실제 제조 간접비 총액 400만 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네, 간접비 총액이 들었다라는 건데 지금 묻고 있는 건 이때 이제 생산된 제품의 단위당 원가잖아요. 그러니까 101번에 대한 단위당 원가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 적어놓은 문제? 이 문제에서는 쓸모없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101번이 제조 간접비가 162만 뭐 얼마 하시겠잖아요. 아, 네. 그럼 400그 162만 그 나머지 금액은 무슨 응? 아, 이게 나머지 금액은 102번 거죠. 101번만 생각하잖아요. 제품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럼 넘어가서 4번 문제 볼게요. 정상 개별원가 계산 방법에 의하여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한대요. 예정 배부하면 뭐 어떻게 들어가요? 예정 배부율의 실제죠? 답은 3번. 아까 외우라고 했죠. 여기만 실제네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거예요. 자, 5번. 주 한결의 선박 제작과 관련하여 9월 중에 발생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A 선박의 단기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단 9월 중 제조 간접비 발생액이 16만 원이며 직접 노무비를 기준해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한다. 아까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한번 보죠. 잠깐만요. 선박 제작과 관련해서 9월 중에 원가가 밑에 나와 있는데 지금 원하는 거는 A 선박의 단기 총 제조 원가예요. 단기 총 제조 원가 어떻게 구해요?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가 단기 총 제조 원가였던 거 기억하시죠? 자, 9월 중 제조 간접비 발생액이 16만 원이며 이 16만 원은 직접 노무비를 기준해서 제조 간접비를 배분을 한대요. 자, 직접 노무비를 그럼 좀 봐야겠네요. 자, 일단요. A 선박에 들어간 직접 노무비는 전체 중에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그걸 먼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제조 간접비 발생액이 16만 원. 그리고 직접 노무비 기준이니까 20만 원이 직접 노무비잖아요. 그쵸? 20만 원 중에 제조 간접비 발생액이 16만 원이면 몇 프로 정도 들어간 거죠? 자, 계산해 보죠. 일단은 16만 원을 분모인 직접 노무비 기준에서 나눠 볼게요. 20만 원. 그러면 0.8, 즉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 기준에서 배부했을 때 80% 배부하면 된대요. 그래서 16만 원에 나누기 20만 원을 한 거예요. 이게 제조 간접비였고 이게 직접 노무비였고요. 그러니까 배부율을 따져보니까
배부율은 80% 배부가 됐구나. 그쵸? 배부 비율 따졌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당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할 건데 재료비가 있고요. 노무비가 있어요. 제조 간접비는 이 직접 노무비의 80%를 따지면 되겠죠. 따라서 직접 노무비가 6만 원이면 6만 원에 곱하기 0.8을 해보면 48,000원이 제조 간접비인 거예요. 그러면 직접 재료비 3만 원 플러스 직접 노무비 6만 원 플러스 제조 간접비가 아까 48,000원이었죠? 이걸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나오는 거죠. 3만 원, 6만 원, 48,000원. 그럼 여기다 9만 원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138,000원. 답은 3번.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6번 가볼게요. 한국전자는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 기준에서 예정 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해 연도 초의 예상 직접 노무시간은 7만 시간 일을 했더래요. 당기 말에 현재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이 215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시간이 7만 5천 시간일 때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25만 원이 과대 배부가 된 경우 당해 연도 초의 제조 간접비 예상액은 얼마인가? 자, 일단요. 과대 배부가 됐다고 해요. 그죠? 배부 차이가 25만 원이 과대 배부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좀 읽어보자면 현재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이 215만 원이 나왔다고 해요. 6번도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였는지 잠깐 보고 올까요? 얘는 원하는 게 당해 연도 초의 간접비 예상액이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따져보죠. 실제 당해 현재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이 얼마인가 따져봤더니 21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보니까 실제 우리가 일한 게 실제 노무 시간이 7만 5천 시간을 일을 했대요. 일단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예상했던 직접 노무 시간은 7만 시간을 원했다고 합니다. 원래 생각이. 그러니까 5천 시간 더 일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어찌됐건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7만 5천 시간일 때 제조 간접비의 배부 차이가 25만 원이 과대 배부가 됐더라고 해요. 예상한 게 더 많이 배부가 됐더라 이 얘기죠. 과대 배부라는 건. 그죠? 그러면 예상을 했던 건 얼마를 배부를 했다는 걸까요? 여기 215만 원에 과대 배부가 됐다고 하는 25만 원을 더해보면은 얼마예요? 네, 240만 원 나왔죠. 자, 예상을 했던 거는 240만 원 나올 거로 예상을 했는데 제조 간접비가 실제 발생된 게 215만 원 발생이 됐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쵸? 자, 이게 실제 우리가 직접 노무 시간이 7만 5천 시간이니까 7만 5천 시간으로 나눠보죠. 그러면은 얼마 정도 1시간당 배분을 했는지가 보여지겠죠. 그쵸? 그러면 240만 원을 나누기 7만 5천 시간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32원이 나와요. 이게 시간당 금액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정을 했었던 거는 1시간당 32원 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래요. 원래는 32원 들 거다라고 생각했고 직접 노무 시간은 7만 시간 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럼 32원에 곱하기 7만 시간을 해보면 32원에 곱하기 7만 시간을 해보자면 실제 내가 예상했었던 금액이 나오죠? 224만 원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이 7만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까 구해진 시간당 단가 32원에 7만 시간을 곱해보면은 내가 생각했었던 연도 초에 제조간접비 예상 금액이 224만 원이다 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답은 그래서 그러면 2번이 되겠다. 224만 원. 그죠? 그 다음 7번. 주 크로바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해서 배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10만 원이 과대 배부가 됐더래요. 당기 말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50만 원이래요. 그리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2만 시간 이랬대요. 그러면 예정 배부는 얼마를 했을까요? 예정 배부율이 궁금하다 이거네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배부를 했던 발생액이 50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만 시간 일을 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예정 배부된 것이 얼마라고 봐야 돼요? 일단 배부했던 발생액이 50만 원인데 우리가 예정은 10만 원을 더 과대 배부를 했더래요. 그럼 예정 배부한 거는 따져보면은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 50만 원에 과대 배부가 됐다는 10만 원을 더하게 되면은 예정 배부했던 거는 60만 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시간 일을 했대요? 2만 시간. 그러면 60만 원을 나누기 2만 시간으로 나눠보면은 1시간당 얼마라고 생각했느냐? 30원. 예정 배부는 시간당 30원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8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제조간접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배부 방법에는 실제배부법과 예정배부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배부법이라는 건 실제 우리가 계산된 걸 가지고 계산하는 게 실제배부법이니까 아무래도 계절별 생산량이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 적합한 게 아니라 계절별 생산량이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 계절별로 단위당 원가가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틀린 거는 2번이고요.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이기 때문에 각 제품별로 집계가 어려운 게 간접비였죠. 일반적으로 제조 부문의 임차료, 보험료, 감가상각비가 제조간접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제일 틀린 말이네요. 그죠? 자, 9번.
주 동부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풀 수 있겠는데요. 아까부터 계속 풀었던 문제 같아요. 당해 연도초 제조간접비 예상 금액은 60만 원.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2만 시간이다.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40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비 시간이 15,000시간일 경우 배부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라는 건데요. 일단 또 메모를 좀 해보죠. 그냥 우리가 읽어봤을 때는 딱 이게 눈에 띄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메모하면서 보는 편이에요. 자, 일단은 원하는 거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궁금한 거예요. 자, 다시 따져보자면 일단 당해 연도초 제조간접비 예상 금액이 60만 원 나올 거다 예상을 했다고 하고요. 직접 노무 시간 예상했던 직접 노무 시간은 2만 시간 일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현재는 따져보니까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이 40만 원이 발생을 했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15,000시간을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걸 이제 계산해라 이건데요. 예정 배부를 했던 거를 계산을 해보자면 예상했던 게 60만 원 그리고 2만 시간 일했을 때 60만 원이라 하죠. 그러면은 60만 원을 나누기 2만 시간으로 나눠보면은 1시간당 30원 30원으로 책정을 했었더라는 거예요. 그쵸? 현재 일어났던 거로 계산을 해보자면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40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15,000시간 일을 했으므로 계산해보면 26 네, 계산이 딱 떨어지진 않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구했어요. 1시간당 30원. 그러면 쉽게 생각하려면 이 30원을 15,000시간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배부 차이가 얼마나 나더라. 이게 보이니까 30원 곱하기 15,000. 그러면 원래 금액이 만약 예상대로 했다면 45만 원을 예정 배부를 해줬을 거예요. 근데 발생한 게 40만 원이니까 얼마 정도 과대 배부 됐어요? 5만 원 과대 배부 됐네요. 그쵸? 그래서 과대 배부 5만 원이 답이 되겠죠. 자, 그럼 10번. 정상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일단 요거는요, 배부 차이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 그냥 한번 읽을게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조정으로는 매출원가 조정법, 그리고 비례배분법, 그리고 영업의 손익법이 있대요. 그럼 답은 순실현가치법 요게 되겠네요. 요거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매출원가 조정법, 비례배분법, 영업의 손익법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네, 이렇게 보죠. 자, 11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개별원가 계산이라는 거는 개별적으로 원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주문 생산업종에 적합했던 방식이죠. 개별 원가표에 대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제조간접비를 배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리고 얘는 제품별로 따로따로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손익 분석하거나 계산은 오히려 쉽겠죠. 용이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원가 계산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서 또 풀어볼게요. 페이지는 163페이지예요.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 방식이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소형차나 주문 드레스, 선박, 비행기 이런 게 있는데요. 특별 주문 드레스는 주문 제작하는 거고요. 비행기나 선박도 웬만해선 주문 제작을 해요. 그죠? 근데 소형차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형화된 어떤 공정에서 대량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종합원가 계산 방식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의 괄호에 들어갈 적당한 말을 고르시오. 괄호는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 원가 배부를 통해서 완성품 원가와 기말제공품 원가 계산이 이루어진다. 자, 완성품 환산량을 따지는 것은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따라서 답은 2번에 4번 종합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종합원가 계산은요, 다품종 소량 생산의 방식에 적합하죠. 맞나요? 소량 생산이다.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야지 맞을 것 같아요. 1번 틀렸네요. 자, 2번. 제조 공정이 2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제조 공정에 따라서 2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에 옳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랑 관계없이 평균법과 원가, 선입선출법의 원가 계산액은 동일하다. 네, 이게 완성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법이라는 거는 기초 제공품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선입선출법은 기초에 얼마나 만들었는지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 계산액이 동일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 기초에 아무 재고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두 개가 동일하게 되겠지만 기초 완성품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가 달라지게 되더라.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은 제공품을 완성품 환산량으로 환산해서 집계한다. 네, 4번이 여기선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네, 이거 앞에 나오는 거예요? 종합원가 계산이요. 결론적으로. 공정이라는 건 작업 공정에 따라 따진다라는 거지만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건 틀렸죠. 자, 4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원가표 작성하는 거 어디였어요? 개별원가 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은 1번이죠. 자, 제조 공정별로 원가 집계하는 거고요. 제조원가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동종 제품을 대량 생산할 때 종합원가 계산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5번. 종합원가 계산에서 평균법을 적용하여 완성품 환산량의 원가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되는 원가는? 자, 일단 여기서 따져보니까 평균법을 적용을 한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고려해야 되는 원가는 무엇이 될까요? 일단 단기 총제조 비용을 따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기초제공품 재고액의 합계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려해야 되는 원가는 4번. 이거는 아까 그 평균법 식을 보시면 아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초제공품 재고액의 합계를 계산을 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5번에 4번은. 자, 6번 볼게요.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비교가 옳지 않은 것은?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조간접비 배부 과정이 필요했죠. 그렇지만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필요하지는 않다. 그죠? 자,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의 제품 생산에 적합하다. 근데 종합원가 계산은 동일 종류 제품 생산에 적합하다. 그쵸? 얘가 헷갈리게 말을 적어 놓은 건데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면 개별원가 계산 써야 돼요. 그쵸? 근데 만약 대량 생산 쪽이다. 그럼 동일 종류 제품 생산이면 대량 생산이겠죠. 그쵸? 그러면 이쪽에 적합한 거는 종합원가 계산이 맞으니까 네, 옳은 내용이고요.
개별 원가 계산에 완성품 환산량 적용하죠? 네, 3번도 맞네요. 잠깐만. 완성품 환산량 적용이 아니라 이게 이제 원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종합원가 계산이 완성품 환산량을 적용하는 거고 개별 원가 계산은 원가표를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제조간접비 배부가 이루어진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활용되는 원가 계산 방식인 건 맞아요. 자, 7번.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제분업, 시멘트 생산업 등은 종합 원가 계산에 적합하다. 맞죠? 원가표를 계산하는 건 개별 원가 계산이죠? 다품종 소량 생산의 형태는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한다. 맞죠? 그러면 제조간접비 배부 문제가 중요하다. 제조간접비 배부 문제가 중요하다.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원가 계산의 개별 원가 계산은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여러 제품에 대한 제조간접비 배부가 중요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동일 제품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제조간접비의 배부는 개별 원가에 비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죠. 개별 원가 계산이 제조간접비 배부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8번. 종합원가 계산 하에는 원가 흐름 또는 물량 흐름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완성품 환산량이 다르게 계산이 되는데요. 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평균법이라는 거는 기초를 생각하지 않고 다 더해버린다 라는 거였죠. 그쵸? 그러니까 전기와 단기의 발생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기 발생 원가로 가정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평균법이었습니다. 따라서 계산 방법은 상대적으로 간편할 수가 있었죠. 근데 간편한 만큼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오히려 그 개별법이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죠. 선입선출법이. 그쵸?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자, 그러면 4번은요.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 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맞는 얘기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전기와 단기 발생 원가를 각각 구분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은 선입선출법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9번. 기말 제공품액이 기초 제공품액보다 더 큰 경우에 맞는 설명은? 자, 기초 제공품액의 단기 총 제조 비용을 더한 금액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된다.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 총 제조 비용을 더한 금액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된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된다. 뭔가 맞지가 않죠? 왜? 기초 플러스 단기 총 제조 비용 빼기 기말 제공품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잖아요. 근데 기말 제공품이 기초보다 더 크다고 해서 그걸 더한다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하기는 좀 맞진 않을 것 같고요.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 작다. 이건 한번 적어서 한번 보죠. 자, 9번. 기초 제공품, 이건 식 적을 거예요. 그냥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총 제조 비용 빼기 기말 제공품을 하면은 원래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기말이 더 크더라 라는 거는 빼시는 거네요. 그죠? 얘가 더 커요. 그럼 더 많이 빼게 되니까 지금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 작다. 요것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얘가 더 작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는 없을 거죠. 기말 제공품이 더 컸으니까 빠졌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맞는 설명이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세 번째. 단기 제품 제조 비용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조 비용이 제품 매출 원가보다 반드시 더 크다. 이것도 반드시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요. 제품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해요? 제조 원가에다가 간단히 말하면 판관비가 더해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매출 원가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죠? 반드시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럼 4번. 단기 제품 원가가 단기 총 제조 비용보다 작다. 얘보다 작다. 왜냐하면 기초에서 단기 총 제조 비용 빼기 기말 제공품인데 얘랑 했을 때 얘가 더 크다면서요. 그럼 더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더 작게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얘를 그냥 0으로 놓고 얘를 예를 들어 뭐 1000으로 놓는다라고 한다면 x-1000이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단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헷갈리니까 이런 문제는 식을 좀 적어놓고 이해를 해두시면은 그래도 좀 쉽게 풀려지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 4번이 반드시 반드시란 얘기가 틀렸죠. 단기 제품 제조 비용이 매출 원가보다 반드시 더 크다라고 하기에는 제조 비용에다가 뭔가를 이제 더해가지고 이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더 크다라는 말 자체가 조금 맞지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그냥 크다 이런 아니 작다 이러면 맞아요. 왜냐면 지금 매출 원가는 거기에 이제 비용에다 뭐가 더해지는 거니까 아마도 작다가 되긴 할 텐데 그것도 반드시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죠. 어쨌든 작다가 맞을 것 같아요. 맞다고 한다면. 근데 어쨌든 더 하잖아요. 일단 하긴 평가비에 더하니까 네, 그러면은 작다라고 하면 네, 반드시 더 작다라고 하면은 그건 맞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맞는 설명은 4번이 여기서는 맞는 설명이 되니까 답은 4번. 자, 10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도랑 상관이 없이 완성품 환산량의 완성도가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네요. 자, 일단요. 완성품 환산량의 전 공정 원가라는 건 전 공정에서 원가가 모두 다 발생했기 때문에 그냥 100%로 계산이 되는 것은요. 바로 전 공정의 원가. 답은 3번이 되겠죠. 얘네들은 각각 완성도랑 상관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전공정의 원가니까 가장 높은 게 되더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자, 11번.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자, 일단 기초제공품이 700개. 완성도는 30% 완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단기 착수량이 1500개. 단기 그래서 완성한 건 1700개 완성했고요. 기말 제공품은 500개가 남았대요.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이 됐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자, 일단 재료는 전량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11번에서는 평균법을 쓴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자, 일단 지금 보면 재료비는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 다 투입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재료비는 지금 우리가 단기에 만든 게 완성품이 1700개가 남았고 1700개를 완성을 했고요. 아직 만들고 있는 게 500개가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더한 게 재료비의 그 개수겠죠. 완성품 환산량 개수. 그러면 2200개가 나오네요. 그런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공비 같은 경우는 지금 단계 이제 완성된 것이 1700개가 있고요. 거기다가
기말 제공품은 500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얘가 지금 완성도가 50% 정도 완성이 됐어요. 50%만큼만 들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1700에다가 500에 0.5를 해보면 됐죠. 250. 그러면 얼마예요? 1950인가요? 자, 답이 어딨나요? 1번인가요?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네, 뭐 그렇게 봐야죠. 완성품을 환산을 해서, 그러니까는 얘가 실제 다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대략적으로 환산량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왜냐면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만든 게 반 정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250개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700개에 250개 하니까 1950개. 이렇게 환산, 계산하고는 조금 다른 단어기는 한데 이거 뭐라고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바꿔서 계산한다? 이런 게 되니까 계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자, 12번 볼게요. 기초 제공품은 2만 개, 완성도는 20% 완성했대요. 단기 완성품 수량은 17만 개, 기말 제공품은 10,000개, 완성도 40% 완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평균법도 보지만 선입선출법도 해가지고 계산하고 싶대요. 두 가지 다 봐야 되는 문제네요. 자, 일단 12번. 얘가 원하는 거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차이네요. 가공비만 보면 돼요. 재료비는 일단은 전량 투입이 됐고 가공비는 균등하게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보니까 단기 완성품 수량은 17만 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10,000개인데 완성도는 40%. 자, 그러면 이렇게 봐야죠. 아까 계산한 거랑 똑같아요. 17만 개에다가 플러스 기말 제공품은 10,000개를 완성했는데 거기 40%잖아요. 그러면은 4,000이죠. 그쵸? 그럼 17만 4천이네요. 자, 이게 지금 뭐예요? 평균법. 그러면 선입선출법은요? 선입선출법은 기초도 생각을 하더라 라고 했어요. 자, 기초가 몇 개냐면은 2만 개를 만들었는데 2만 개가 완성도가 20%를 완성을 했더래요. 그럼 몇 프로 더 만들어야 돼요? 자, 100% 중에서 20% 완성했어요. 80%를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일단은 기초가 2만 개고 완성도가 20%를 더 지금 완성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기초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따가. 자, 지금 단기의 완성품 수량은 17만 개가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은 똑같아요. 기말 재고가 아까 10,000개에다가 곱하기 40%한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17만 4천에다가 이거를 빼버리죠. 2만 원에 20% 나와요? 4,000원? 그럼 4,000원을 빼요. 그러면 얼마예요? 17만. 그럼 얼마 차이 나요? 4,000 차이 나네요. 답은 1번. 그러니까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평균법은 그냥 기초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기 다 완성했지 않냐 이걸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라면
선입선출법은 무슨 소리야? 기초는 어느 정도 만들어 왔던 거 아니야? 그럼 만든 것만큼을 빼야지가 이 선입선출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해요. 평균법 구한 거에서 선입선출법 만든 것만큼을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12번의 답이 1번. 자, 13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기초제공품은 10,000단위, 완성도는 30%, 기말제공품 20,000단위, 완성도 70%, 착수량은 30,000단위를 착수했고 완성품으로 만든 건 20,000단위를 만들었네요. 자, 원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이 됐대요. 그러니까 100% 다 투입이 됐을 테니까 우리가 몇 개를 만들기로 했는지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착수를 한 것이 30,000단위를 만들기로 했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일단 30,000단위를 만들기로 했었으니까 재료비로 따져본다면은 재료비는 30,000단위가 돼야 되겠죠. 가공비는요. 일단 우리가 만들었었던 게 선입선출법이잖아요. 지금 10,000단위에서 30%는 만들었었대요. 완성한 게 20,000단위. 그러니까 이거 한번 계산해보면 13번 20,000단위에다가 기말에 만들고 있는 게 20,000단위. 얘는 얼만큼 만들었나 봤더니 70% 만들었어요. 근데 기초에 만들다 만 게 10,000단위가 있고 얘는 30% 정도 만든 상태에서 왔네요.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20,000단위 0.7부터 계산해보면 그쵸? 14,000. 그럼 10,000단위 0.3은 계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3,000. 그러면은 20,000에다가 14,000을 플러스 하시고요. 거기서 3,000을 빼세요. 그럼 얼마예요? 그게 답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답이 되겠죠. 그럼 재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착수한 게 30,000단위를 만들기로 했었으니까 재료비는 30,000단위를 만드는 거고 가공비는 거기서 선입선출법이니까 기초에 만들던 걸 빼주니까 값은 31,000단위를 가공비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14번 평균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기말 제공품 200개에 대해서 재료비는 공정초에 모두 투입됐고 가공비는 제조 진행에 따라 80%를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재료비와 가공비가 각각 380원, 140원이면 원가는 얼마나 나올까요? 라는 건데요. 자, 일단 재료비는 쉽죠? 재료비는 공정초에 모두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기말 제공품 만들고 있는 게 200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비가 아까 380원이죠? 380원에 200개 만들고 있어요. 계산해보면 재료비는 아마 76,000원 나오나 보네요. (76,000원이) 재료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공비는 지금 몇 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200개인데 140원부터 적을까? 똑같이 적으려고 200개 만들고 있는 거 중에 80%가 투입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80%만큼만 만든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200개 곱하기 0.8 해보면 160개 만든 거예요. 그쵸? 환산해보면 160개의 가공비 금액이 단가가 140원이니까 160 곱하기 140을 하면은 22,400. 그러면 제공품 원가는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잖아요.
그러니까 76,000에 22,400을 하면은 98,400. 답은 3번. 이렇게 구하게 되죠. 자, 15번 문제 풀겠습니다. 공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비정상 공손은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했었죠? 네, 맞네요. 정상 공손은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공손품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말하죠. 작업 폐물은 뭘까요? 작업 폐물은 뭐냐면 공손품이 아니라 작업 폐물의 그 평가액을 제조원가에서 차감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작업 폐물은 뭔가를 이제 생산하다 보면 왜 찌꺼기들 남는 것들 있죠. 그런 게 작업 폐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작업 폐물 중에서도 보면은 부산물이라고 해서 그거를 실제 판매까지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무를 써는 어떤 공장인데 나무를 썰다 보면 톱밥이 나오잖아요. 그런 건 이제 부산물이라고 하는 거고, 작업 폐물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생기는 쓰레기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건 공손품이 아니라 제조원가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틀린 것은 4번. 자, 16번. 상도, 주는 평균법에 의하여 종합원가 계산을 하며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중 고르게 투입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얼마가 되느냐. 자, 기초 제공품은 없었어요. 단기 착수량이 4,000개를 착수를 했고요. 완성은 3,000개. 1,000개는 지금 만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재료비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됐기 때문에 4,000개고요. 그죠? 4,000개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어떻게 돼요? 우리 완성한 게 3,000개. 이건 뭐 아까 문제랑 똑같으니까 3,000개. 그 다음에 기말에 완성하고 있는 게 1,000개인데 완성을 한 게 50% 완성했으니까 500개 완성한 거죠, 뭐. 그죠? 그러면 3,500개. 답은 4번. 이해되셨죠? 자, 17번. 다음 중 공손에 대한 회계 처리 중 틀린 것은? 공손은 정상적인 공손의 경우는 원가에 더하고요. 비정상적인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고려해야 되는 게 맞죠. 정상적인 공손은 제품 원가의 일부를 구성하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공손은 어떠한 경우에는 원가로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은 3번이네요. 공손의 비중이 적은 경우는 공손을 무시한 채 회계 처리하기도 해요. 자, 넘겨서 18번. 종합원가 계산 방법과 개별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일단은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를 배분하더라. 누구 거예요? 이 제조간접비 배분이 개별원가 계산 거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가야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게 어디 거예요? 종합원가 계산이니까 요거 서로 바뀌었죠? 자, 업종. 개별원가 계산이 조선업이죠. 통조림 제조업이 종합원가 계산이죠. 서로 바뀌었네요. 이것도 바꿔주시고. 원가 집계. 공정 부문으로 집계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이었죠. 개별 작업별로 집계하는 게 개별원가 계산이죠. 3번이 여기서 맞는 거네요. 자, 장점은 경제성 편리한 게 종합원가 계산이라면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개별원가 계산이니까 얘도 서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올바르게 연결된 건 3번이에요. 자, 19번.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에 따라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평균법은 기초랑 단기를 구분하지 않고 단기 발생으로 가정하는 방법이었죠. 반면에 선입선출은 그게 무슨 소리냐? 기초는 빼야 되지 않느냐? 즉 기초부터 먼저 완성하고 단기 투입분을 완성하는 거다라고 가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그런 걸 둘 다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이 동일하게 나올 수가 있었을 거예요. 기초가 있게 된다면 두 개가 달라지겠지만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항상 동일한 건 맞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건 4번인데요. 재료비의 경우 공정 초에 투입된다고 가정할 경우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에도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가의 개를 끝마쳤습니다.